오늘은 흔한 조언과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성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뭔가를 더 이루려고 애쓰는 건 성공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거든요. 천천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만나본 60대 이상 분들 중에는 아직도 성공을 증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제일 잘 쳐야 하고, 자식 이야기할 때 제일 자랑스러워야 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제일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파트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고, 취미 생활도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SNS에 올리는 사진도 멋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손주 사진 올리면서도 남들 손주랑 비교하게 되고, 여행 가면서도 어디 가야 폼 나는지 고민하고, 옷 하나 사도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시죠.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 표정을 보면 성공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항상 긴장해 있고 누가 뭐라고 할까봐 불안해하고 조금만 뒤처지면 초라해지십니다.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 한숨 쉬시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나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싶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도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시죠. 이게 성공인가요?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어 보일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서 불안하고 친구들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누가 여행 갔다더라 하면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누가 뭐 배운다더라 하면 나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손주 자랑하는 자리에서도 남의 손주랑 비교하게 되고 건강검진 받고 나면 친구들 수치가 궁금해지고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누가 더 잘 사나 은근히 따져보게 되죠.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60대 초반이었을 때요.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매일 출근할 곳도 없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낮에 집에 있으면 게으른 것 같고 저녁에 TV 보고 있으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아침마다 등산 가던데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나 싶고 친구는 대학원 다니던데 나는 왜 이렇게 배우려는 의욕이 없나 싶고 동생은 봉사활동 열심히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봉사도 하고 동호회도 나가고 강의도 듣고 자격증도 따고 평생교육원 등록하고 동창회 총무도 맡고 아파트 분여회 활동도 하고 주말엔 산악회 나가고 평일엔 탁구 치러 가고 틈나면 영어 공부하고 바쁘게 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와, 은퇴하고도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역시 다르세요.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랑은. 그렇게 사셔야 치매도 안 오고 건강하죠. 그 말이 듣기 좋았어요. 아,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내가 아직 뒤처지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2년쯤 지나니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군요. 피곤한데 쉴 수가 없고 쉬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또 뭔가를 하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소화도 안 되는데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약속 취소하면 민폐 끼치는 것 같고 모임 빠지면 뒷말 날 것 같고 그냥 참고 다녔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지듯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제처럼 오늘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웃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 만나도 진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예의상 웃게 되고 대화하면서도 상대방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만 생각하게 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말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거든요. 뭐가 힘든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 지금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구나. 쓸모없어 보이는 게 두려워서 평범해지는 게 무서워서 계속 뭔가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은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이 들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자꾸 40대, 50대처럼 살려고 했던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 모임은 빠지고, 안 해도 되는 일은 거절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만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미안했죠. 전화 와서 이번 주 모임 나오시죠? 라고 하면 죄송한데 이번엔 좀 그렇네요 라고 거절하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한두 번 거절하니까 다음부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나는 그냥 이 정도였구나.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숫자 채우려고 부르는 거였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관심 없는 이야기 들어줄 필요도 없고, 괜히 기쓰고 경쟁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시간이 생기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뭐 해야 하나 조급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신문 읽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 빌려 읽고. 별거 아닌 일상인데 이게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어요. 산책하면서 나무 보고, 하늘 보고, 길 가는 사람들 보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다가 좋은 문장 나오면 밑줄 긋고, 다시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 후반의 성공은 뭔가를 더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아는 거구나. 바쁘게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평온하게 사는 게 성공이구나.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성공이구나.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67세 김선호 씨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사셨죠. 교육봉사, 학부모 상담, 후배 교사 멘토링, 동창회 총무까지. 주 5일 내내 스케줄이 차 있었고 주말엔 손주 돌보고 저녁엔 책 읽고 글 쓰고. 주변에서는 선호 형은 여전히 열정적이야라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정작 김선호 씨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매일 스케줄에 쫓기고 누가 연락 오면 바로 달려가고 집에 있으면 뭔가 놓치는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은퇴했으면 좀 쉬지 그래요. 왜 더 바쁘게 살아요? 근데 김선호 씨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쉬면 뭐해? 나 할 일 없으면 무료해. 사실은 무료한 게 아니라 불안했던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교사로 30년을 살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람이었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사람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정체성이 다 사라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꾸 교육 관련 일을 찾았고 후배들한테 조언하고 봉사하고 멘토링하고 그게 자기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왜 항상 바빠요? 우리랑 놀 시간은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내가 바쁜 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시간은 없었구나. 손주가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라고 할 때 할아버지 오늘 약속 있어서라고 했던 게 떠올랐대요. 친구가 요즘 힘드네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을 때 나 이번 주 꽉 찼어. 다음에 보자라고 했던 것도 생각났고 아내가 우리 둘이서 여행 한번 갈까? 라고 했을 때 요즘 바빠서 그런 건 나중에라고 미뤘던 것도 떠올랐답니다. 그날 밤 김선호 씨는 혼자 생각했대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쁜 거지? 수첩을 펼쳐서 한 달 스케줄을 쭉 봤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짜 중요한 일은 별로 없더래요. 대부분이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일들이었고 안 하면 뭐라고 할까봐 하는 일들이었고 거절하기 미안해서 하는 일들이었던 거죠.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날부터 김선호 씨는 달라졌습니다. 봉사는 주 1회로 줄이고 꼭 필요한 모임만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비워뒀어요. 처음엔 불안했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쓸모없다고 여기지 않을까? 한심하다고 수군거리지 않을까?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손주랑 산책하고 아내랑 차 마시고 혼자 책 읽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느껴지더래요. 손주가 학교 끝나고 오면 간식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신나게 떠드는 손주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싶었대요. 아내랑 동네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요즘 어때? 라고 물으니까 아내가 당신 요즘 표정이 참 편해 보여요 라고 하더래요. 그 말 듣고 김선호 씨는 울컥했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나. 얼마나 불안해했나. 얼마나 쉬지 못했나. 아내는 그걸 다 알고 있었구나.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성공이 뭔가를 계속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성공은 그냥 오늘 하루가 편안한 거더라고요. 손주 보면서 웃고 아내랑 산책하고 혼자 책 읽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이게 성공이에요. 부산에 사는 70세 박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다 5년 전에 정리하셨죠. 박영수 씨는 은퇴 후에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업할 때 알던 사람들, 동창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까지. 전화 오면 다 받고 약속 잡히면 다 나가고 모임 있으면 빠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답니다. 월요일엔 동창회, 화요일엔 골프, 수요일엔 친목회, 목요일엔 봉사, 금요일엔 친척 모임, 주말엔 또 다른 약속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고 관계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다. 사업할 때도 그랬어요. 명함 많이 모으고 인맥 넓히고 사람 많이 알아두는 게 힘이라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업도 잘 됐고 어려울 때 도움도 받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도 똑같이 살았어요. 사람 많이 만나고 관계 유지하고 모임 빠지지 않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대요. 내가 진짜 편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보니까 손가락에 꼽을 정도더래요.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 끊기 애매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모임 가면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하고 겉으로만 좋은 척하고, 누가 아프다고 해도 진짜 걱정돼서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 누가 자식 자랑하면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하면서도 겉으로는 대단하네요 라고 맞장구 치고, 이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래요.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진짜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자. 처음엔 주변에서 수군거렸대요. 영수 씨 요즘 왜 안 나와? 건강 안 좋아? 우리 모임 무시하나? 바빠서 못 나온다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겠어. 심지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필요 없나 봐. 근데 박영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깨달았거든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대신 진짜 친한 친구 3명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과는 거칠애 안 하고 진짜 속마음을 나눴답니다. 요즘 나 사실 외로워. 나이 들수록 불안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할지 모르겠고. 아내한테 미안해. 내가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손주 보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워. 체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도 똑같이 털어놓더래요. 나도 그래.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걱정 많아. 나도 아내한테 미안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더래요. 100명 알던 때보다 3명하고 진하게 지내는 지금이 훨씬 덜 외롭다는 거예요. 지금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공은 사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아는 거더라고요. 명함 1000장보다 진짜 내 얘기 들어줄 친구 한 명이 훨씬 소중해요.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피곤한 관계 100개보다 진짜 편한 관계 하나가 더 나아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잘못됐던 겁니다. 인생 전반부의 성공 기준을 후반부에도 그대로 들고 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40대, 50대 때는 맞았어요. 더 벌고, 더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이었죠. 더 많은 사람 알고,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이 채우는 게 성공이었습니다. 그때는 올라가는 시기였으니까요. 쌓아야 하는 시기였고, 채워야 하는 시기였고, 증명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60대 이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뭔가를 증명해야 하고, 계속 비교당하고, 계속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의 삶은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쌓을 게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는 짐을 많이 메고 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짐이 많을수록 준비를 잘한 거니까. 근데 산을 내려올 때도 짐을 그대로 메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나가고 발목 삐고 넘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생 후반의 성공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가볍게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인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에 할 일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계획표를 빼곡하게 채워야 안심이 돼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 하루가 평온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산책하고 책 읽고. 이게 게으른 게 아니라 여유예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일을 안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뭘 안 할까를 생각해요. 그러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둘째, 성공하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그냥 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편안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괜히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더라고요. 아, 요즘 이것저것 좀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냥 쉬면서 지내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 셋째, 성공하는 사람은 관계를 줄입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만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관계가 깊어지니까 더 충만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나이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보고합니다.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거죠. 넷째, 성공하는 사람은 건강을 강박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하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매일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는 걸 습관으로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혈압 조금 높다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혈당 조금 올랐다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검진 결과 보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더 나아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몸이 편한지만 느끼면 돼요. 다섯째, 성공하는 사람은 지금을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안 해도 되는 일 하나를 멈추세요. 안 나가도 되는 모임,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약속. 딱 하나만 빼보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내 인생이 보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씩 빼기 시작하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그냥 평온한 하루.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절반은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놓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해서예요. 놓으면 뒤처질 것 같고, 놓으면 쓸모없어 보일 것 같고, 놓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근데 말입니다. 진짜 외로운 건 사람 많이 만나는데도 마음 나눌 사람이 없을 때고, 진짜 쓸모없는 건 바쁘게 사는데도 의미가 없을 때고, 진짜 뒤처지는 건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더 이상 성공을 남들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성공이고, 오늘 저녁에 잠들 때 후회가 없으면 그게 성공이고, 내일 아침이 두렵지 않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이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이뤄야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후반의 진짜 성공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충만함. 이걸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세요. 덜 바쁘게, 덜 완벽하게, 덜 증명하려 하지 말고 대신 더 가볍게, 더 편안하게, 더 솔직하게. 그렇게 사는 게 인생 후반을 성공적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표정이 편안하더라고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굴에서 평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지 않을 일을 정하고, 누가 연락 오면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 생각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걷고 잘 먹는 데 집중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고.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 전반부를 살면서 충분히 증명했거든요. 일도 했고, 가정도 꾸렸고, 자식도 키웠고, 책임도 다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성과도 냈고, 역할도 해냈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살면 됩니다. 가볍게, 평온하게, 자유롭게. 저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 후반의 성공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라는 거. 넓이가 아니라 밀도라는 거. 많음이 아니라 진함이라는 거. 하루에 100명을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 한 명하고 진짜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의미 있고, 10가지 일을 대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음미하는 게 더 풍요롭고, 바쁘게 하루를 채우는 것보다 천천히 하루를 느끼는 게 더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창밖을 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느껴보고, 몸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저한테 뭘 보여줄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루가 제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산책하다 만난 이웃의 인사, 카페에서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책에서 발견한 좋은 문장, 손주가 보내온 짧은 문자.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워주고 그게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이게 인생 후반을 사는 방법이에요. 크게 살려고 하지 말고 깊게 살면 됩니다. 넓게 살려고 하지 말고 진하게 살면 됩니다. 많이 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살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한 달 후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고 나면 어깨가 가벼워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면 걸음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볍게, 평온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게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